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리행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죠. 자,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병이라고 했을 때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하는 게 지금까지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대리권 여부를 따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대리인이 상대방과 하는 법률행위 그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때는 나는 내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유의 이런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갑소유 물건을 내가 대신 와서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명, 이름을 밝힌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법률관계는 갑에게 귀속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행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식행이라고 한다. 그럼 가장 일반적인 현명은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것도 내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표시한 것이고 조금 더 편하게 그냥 갑 이름만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을 위한 법률행위, 갑의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부 예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 예외를 잠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을이 자기 이름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이름만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할 때도 지 이름만 쓰면 되는데 이 행위라면서 지 이름만 썼다. 원래는 대리행위 하려고 그런 건 맞지만 자기 이름만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현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대리행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을이 갑을 위해서 물건을 팔러 와서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을 자신의 이름만 썼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을이 자기 물건을 판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예외적으로 위임장을 제시했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대리효과가 또 발생하겠다는 얘기죠. 대리행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나오면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 보통 어떤 법률행위 하면서 누군가의 위임장을 제시한다. 그럼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법률행위 하는 자다라고 하면 그 자는 분명히 본인 즉 대리인일 거란 얘기죠. 타인의 물건을 타인에게 위임받아서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대리인일 것이다. 본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팔러 다니면서 위임장 제시하는 자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대리행위로 인정을 받는다. 자, 이게 이제 현명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서요. 자, 우리 책으로 가면 우리 책은 지금 128페이지부터겠죠. 이 내용도 잠깐 어디 한 군데 좀 필기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행위라고 할 때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하고 상대방 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 할 때 나는 갑을 대신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해야 된다. 을이 할 때도 표시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야 갑의 대리인 을 이거 받아라 라고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대리 얘기하는 거야. 이쪽은 능동대리를 얘기했지만 제2항은 수동대리 할 때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귀속 주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이걸 현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표시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뭐 제1설은 제2설은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 민법 제110자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라고 했다라고 해서 대리권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냥 한번 읽었다.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여기에 우리 129페이지 나에 나와 있죠.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본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손해가 생겨도 본인에게 귀속을 시킬 테고 이익이 생겨도 모두 다 갑의 것으로 귀속을 시키겠다. 그런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런 표시인 거지 갑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행위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현명의 방식을 보시죠.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분류식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어떠한 형태든지 대리인이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된다. 자, 그리고요,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현명의 예외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에, 현명 방식은 분류식행위라고 하는데, 을의 이름만 썼을 때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판례는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대리관계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 대 을 한 게 아니라 을의 이름만 썼다 앞에서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대리관계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말 참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 판례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그럼 뭐란 얘기죠? 본인의 물건을 대리인이 매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의 물건을 매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모든 법률 행위를 다 현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상행위예요. 이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상점에서 우리 편의점 잠깐 떠올려 볼게요. 편의점에 직원을 놓고 장사하시는 편의점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러면 편의점 사장님은 이 편의점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은 전부 다 내가 팔기 위해서 전시한 물건입니다 라고 이미 공시했고 그 파는 방법은 내가 직접 해도 되지만 점원을 통해서라도 파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법상 그래서 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 편의점에 갔을 때 편의점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은 이미 편의점 사장님이 팔겠다. 근데 그 파는데 이 판매를 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시가 다 돼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현명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동대리는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본인의 이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나와서 제가 잠깐 당황했는데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라 말의 의미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을 자신의 이름만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전조 1항 규정을 준용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라는 얘기죠. 그게 위임장 제시라는 얘기예요.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법률행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대리효과가 발생해서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이 대리행위 할 때 대리인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대리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행위 능력자가 아닌 자는 제한 능력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대리인이 17살 미성년자라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우리 정해져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 손실을 방지해서 제한 능력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가장 일반적인 예니까 미성년자를 많이 예를 드는데,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 행위했을 때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그 손해는 갑에게 다 귀속되는 것이지 미성년자에게 귀속될 손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제한 능력자가 한, 미성년자가 한 대리 행위는 그래서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 능력은 없는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의사 결정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 이거 무조건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법률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 마찬가지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률 규정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법정 대리 제도인데,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이게 혹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통체적으로. 그래요.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미성년자라는 얘기죠. 그 미성년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성년자인 그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라는 뜻인데, 친권자가 아닌 뭐 후견인이 혹시 법정 대리인이 됐는데 그 후견인도 미성년자였다. 그러면 의사결정 능력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적용되어야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대리행위의 하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리행위 하자. 뭐가 대리행위 하자냐라고 하는데요. 갑하고 상대방 병이 어떤 법률 행위 할 때 대리인 을이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현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여러 가지 판단은 다 을이 하는데, 을이 혹시 제한 능력, 을이 혹시 비진의 표시를 했다,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표시를 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의사 표시는 일치했지만 상대방의 강압 등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표시했다라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즉 대리행위 할 때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 혹시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표시할 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본인이 여기서 사기나 강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리 행위에는 본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리 행위는 전부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대리인이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지.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어도 대리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도 이제 예외가 조금 있는데요. 대리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갑이 을에게 너 가서 이 물건 좀 사와라 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콕 찍은 거죠. 너 가서 요거를 사와라. 그리고 요거 3억 이하로 사와라 라고 해서 물건을 콕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딱 특정한 법률행위, 딴 거 사지 말고 이거만 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사라 라고 해서 지시까지 했습니다. 원래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의사결정 표시 다 대리인이 하는 건데 여기는 본인이 특정하게 콕 찍었고 지시까지 했으니까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서 대리관계는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얘가 한 역할은 사자의 역할밖에 안 한 거죠. 심부름 역할밖에 안 한 거야. 이때는 이 법률행위 하면서 의사결정 이거는 다 누가 한 거죠? 그렇죠. 갑이 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요 물건이 깨진 물건이다 이렇게 돼서 손해가 크게 생겼다.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깨진 물건이었다.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요 뚜껑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뚜껑이 없더라라고 나중에 밝혀지면 착오를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는 있어요. 대리인이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혹시 여기 뚜껑이 없는 걸 대리인이 가서 샀습니다. 샀는데 문제는 이건 대리인이 의사결정한 게 아니죠.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모르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갑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대리인이 착각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본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고쳐주세요라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본인이 이렇게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을에게 그대로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은 이 사실을 모르고 했었다. 즉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특별한 법률 행위를 위임하면서 지시까지 다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의사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대리인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 내지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여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비록 대리인이 모르고 했었어도 착오를 주장하거나 하자담보 책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행위의 하자가 그겁니다. 우리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리행위의 하자 116조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나 강박,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비통착 그거 얘기하는 거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특정한 법률행위 이거 중요합니다.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 했을 때는 의사결정도 다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그러니까 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리인이 혹시 모르고 했으니까 선이니까 담보 책임 좀 져주시죠 라고 하는 거 이거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가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즉 이거는
대리인이 표준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본인이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관한 이제 설명이 밑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원칙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보시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 누가?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적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알고 있으면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예외 보시죠. 예외.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할 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걸 특정한 법률 행위 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특정한 법률 행위 본인의 지시에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본인이 지정한 물건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특별한 지시를 하면서 정해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정이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땐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요.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즉 뚜껑이 없다, 지붕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래. 매도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물는다는 얘기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져라라고 할 때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매수인이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어. 대리인은 몰랐어도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이제 설명이 2020년도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럼 그 효과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면서 이거는 나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게 아니고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겁니다. 라고 해서 썼잖아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다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효과는 혹시 갑이 물건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매수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그 권리 의무 관계는 상대방과 본인이 서로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해서 주된 효과다라고 하는 건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의 변동. 그 다음에 종된 효과, 부수적인 효과다라고 하는 건 취소나 또는 해제나 아니면 앞에서 봤던 담보 책임 묻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대리행위의 효과라고 해서요.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거나 또는 수령하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무조건 다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불법 행위는 대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될 때 본인은 직접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죠. 직접 본인을 꼭 지정을 해서 지시까지 하고 특정하는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그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대리인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본인의 능력은 본인은 자신이 직접 법률 행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능력자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때 산소 마스크 쓰고 병원에 누워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때는 주로 대리인이 대신 법률 행위해 주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어서는 있을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권리 능력, 즉 사라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은 필요하지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 시 권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이 정도죠. 이 밑에 거, 뒤에 거 보면 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안 보셔도 관계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대리 관계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복대리 관계를 봐야 됩니다. 복대리 관계. 그래서 여기는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좀 복잡한 관계예요. 그래서 좀 복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